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양회인 정치 회의에 대해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챗GPT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양회는 중국 전인대라고 부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이라고 부르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개최되는 중국의 특색 있는 중국의 가장 큰 정치회의입니다. 중국은 일당제 국가이며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중앙당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고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중국의 정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전인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입니다. 전인대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입법기관으로 1년에 한 번 베이징에서 2주간 동안 회의를 위해 각 지방의 대표들이 소집되며 정부 관계자, 군 지도자, 기업 경영자, 다양한 사회단체의 대표들을 포함한 전국에서 온 약 3,000명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대표하는 중국의 각 계층의 대표단은 국가 예산, 경제 계획 및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중요한 정부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그들은 또한 중국의 주석, 부통령, 총리, 그리고 다른 최고 관리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중국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되면서 마오쩌둥 이후 최초로 10년 연임을 넘어 15년 정치체제를 확고하게 한 중국의 명실상부한 1인 독재체제의 지도자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3월 10일 시 주석은 전체 회의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 전원인 2,952명으로부터 만장일치 찬성을 얻으면서 당과 국가 그리고 군을 모두 장악하게 됐습니다. 또한 11일에는 중국의 2인자 자리인 제8대 국무원 총리의 리창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국가주석 사면임을 확정지은 시진핑 주석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측근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그는 1959년 저장성 농민 가정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기계 전기 분야 근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저장농업대학 농업기계과를 졸업하고 줄곧 저장성에서 처장과 부청장 그리고 공상행정관리국 국장으로 원저우시 당서기 등을 역임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또한 그는 상하이 당서기 시절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설립 허가를 주도하고 상하이 첨단 기술지구인 링강의 중국 반도체 굴기의 주력회사인 SMIC인 중심거지를 유치한 일 등으로 인해 친기업과 친시장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리 근무 이전까지 중앙정부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으로 지적되며 사실상 1인자 체제를 확고하게 한 시진핑의 들러리 역할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중국은 마오쩌둥 이후 1인 독재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2012년까지 장점인 후진타오 집권 기간 중국은 당정 분리, 기조로 1인자 당 총서기가 정치와 군사 분야를 담당하였으며 총리는 경제를 관장하는 구도로 체계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들어선 뒤 당정 통합과 당강 정약이라는 공산당은 강하고 정부는 약하게라는 기조 속에 이번 리 총리 선임으로 중국 내 경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리커창 총리 시절은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 기능을 다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시 주석과 최고 지도자 자리를 다퉜을 만큼 유능한 같은 세대의 정치인이었습니다. 태자당인 혁명 원로 자제 그룹 출신인 시 주석과는 다른 공산주의 청년단인 공청단 출신으로서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해온 시 주석 체제 하에서 그나마 독자적 정치 지분을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임된 리 총리와 시 주석과의 관계는 군신 관계로 보는 우려 섞인 시각이 많습니다. 더 이상의 시진핑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로 1인 독재 체제가 확고히 되는 것을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시 주석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리 총리가 오히려 재량권을 크게 부여받아 실세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해 봄 그가 상하이 1인자로 있을 당시 현지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며 상하이가 2개월간 전면 봉쇄됐던 일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 총리가 작년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부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시 주석은 오히려 그를 서열 2위로 중용하며 변함없는 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2인자가 된 리 총리에 대해 1인자와의 역학관계 측면에서 역대 중국 총리 중 최약체 급으로 손꼽으며 중국의 약체 총리가 되리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전인대는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장여우샤와 허의둥을,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리상푸, 류전리, мя오화, 장성민 등 4명을 선출하였으며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사정 작업을 주도할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에는 류진거와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에는 이뮨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장에는 장준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리 총리는 2023년 3월 13일인 전인대 폐막식 날 열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임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2023년 중국 양회에서 중국의 주요 목표로 성장률 5.0% 내외 목표치 달성과 GDP 대비 재정 적자 3% 내외 추진 그리고 소비자 물가 3%를 내세우며 도시 고용 창출 1200만 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올해인 금년 중점 과제로 내수시장 확대와 고용 안정과 산업 현대화, 그리고 금융 리스크 방지 및 외자 유치 확대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바이러스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요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의 확대 그리고 고용 저하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직전 연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친 상황을 설명하며 올해 목표 성장률을 5%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원래 중국의 평균 성장률인 6, 7% 성장률보다 크게 밑도는 수치로 위드 바이러스로 돌아선 보건 체계의 안정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되살려 보겠다는 보수적인 의지로 표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미국과의 패권주의 경쟁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중국이 올해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199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5% 안팎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중국은 미국과 중국 경쟁과 양안 관계 등을 고려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7.2% 늘린 293조 원 규모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 전년 대비 국방 예산 증액률인 7.1%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국방 예산 증액률을 전년보다 높여왔습니다. 최근 중국의 국방 예산은 GDP의 약 1.3%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양안 관계 또한 악화된 점, 일본이 적국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도록 국가방위 전략을 변경한 점 등을 미뤄 국방 예산 증액 폭을 지난해보다 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 평화적 발전을 이루고 중국의 평화 통일 과정을 앞당겨야 한다면서도 대만 내 독립에 찬성하는 세력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챗GPT와 함께 2023년 중국 양회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빠른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